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와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네, 오늘 뉴스 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김영수의 더 인터뷰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샵 0945로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이 당첨 확률이 좀 있나요? 네, 보내주시면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한마디 더요. 예. 한겨레 신문도 많이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깨알 홍보도 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네, 최근 그 서울 아파트 값이 참 네.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4개월 만에 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예. 시중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다가 수도권 주택 공급도 내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탓에 예. 집값 상승세 이거 잡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니까요. 네. 안정돼야 할 텐데 이준석 의원과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부가 이른바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예. 많이 오르는 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추가로 동원하는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내놓은 것인데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도 줄였고요. 예. 실제 거주할 사람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했기 때문에 예. 한동안은 거래가 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급등세는 당장은 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책하고 공급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 그래야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좀 박차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일단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 착공하기로 한 97 공급 대책. 뭐 이거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예. 그리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 등 그러니까 세제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수익을 좀 낮추는 방안 예.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과거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그 이유가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 대책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이게 부동산 사이클이 그렇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기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필 그때 딱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다만 공급과 관련된 거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예. 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땅값하고 이 경기하고도 이게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진행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땅값 아파트값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예, 대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좀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죠. 네. 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 삶도 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질 텐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요. 일단 소비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걱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잖아요. 네. 관련 뉴스 전해주시죠. 예, 이번 현장 국정감사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그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 민주당이 요구해서 추진된 겁니다.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산 기록 그러니까 로그 기록 등의 실제 판결 자료를 검증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그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 예. 의혹의 중심에 과연 대법관들이 그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자료를 정말 다 읽고 판결한 것이냐 예.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접속한 기록 예. 그리고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을 전후해서 기록 열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로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예, 예. 다만 이제 대법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열람에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일부 법정이나 사무실 둘러보기 정도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이 법정 사무실 둘러보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힘의원들은 빠졌다면서요. 네. 어제 뭐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음. 특히나 상권 분리 파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아, 뭐 기록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기록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선례가 생기면 80년 동안 사법부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강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는 좀 차분한 느낌도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예.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좀 자제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감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 예.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현장 국감은 소란하게 할 필요 없다. 아. 몸싸움이나 거친 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장에 나오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점심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예. 국감 때 아무리 이렇게 격하게 부딪혀도 밥을 먹거나 이렇게 저녁을 함께하는 때는 하하호호 합니다. 아, 예. 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군요. 그런데 예. 관례상 그래왔는데요. 예. 요즘은 좀 또 드물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거고요. 예. 자기의 사감은 좀 감추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드물어서 아니,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표정들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또 그래요? 화제입니다. 밥만 먹은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식사 자리에 서로 덕담이 오갔고 아, 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조 대법원장이 현장 국감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법사위원들을 맞이한 것이죠. 아, 예. 그랬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여야 의원들끼리도 네. 서로 격하게 충돌하더라도 또 국감이라든지 현장 국감 끝나면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네.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내란, 청산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안사안마다 격하게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도 보는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조금 뭐랄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예. 협의나 협치의 모습도 이제는 조금씩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취재 저도요. 열심히 해주세요.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더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출석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7시 30분에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서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듣고서 출석 의사를 밝혀서 예.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동이죠. 서울고검청사에 도착해서 오후 6시 51분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출석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요? 네, 뭐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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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온 이유가 왜 출석했어요? 또 궁금해서 예. 기자들이 또 물어봤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특검 측에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한 이후에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뭐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변호인이 세수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입장을 발표했던데요. 이게 이런 공지는 아마 예. 절차를 위반했다.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공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피의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서 자진해 출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도 위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예, 세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세수를 못한 게 절차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치소마다 이 계절마다 기상 시간이 좀 상이하긴 한데 예. 대체로 기상 시간은 6시에서 6시 30분. 그리고 개인 정비를 합니다. 예. 세수를 한 다음에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식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세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시 전에는 세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때까지 세수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네.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예. 규정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 마지막 뉴스 소개해 주세요. 어떤 뉴스입니까? 이번에 국회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제목은 또 김현지야입니다. 아, 김현지 비서관. 네. 예. 이제 실장이죠. 네. 제1부속실장인데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출석 여부 저도 내기를 좀 하면은요. 예. 예전에는 나온다 쪽으로 걸었거든요. 예. 요즘 나온다 쪽으로 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도 아주 집중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아. 왜 안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예. 6개씩이나 이제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통령 측근으로 이건 확신하죠. 예, 예. 김 부속실장을 고리로 해서 이 대통령을 좀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여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나 봐요. 몇 개 상임위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 중에 6개인데요. 아, 예. 이거는 한 개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예. 예. 물론 민주당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흠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정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요구들은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한다. 뭐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앞서 김현지 비서실장이 안 나오는 쪽에 네. 걸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 출석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기류가 바뀐 거예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아, 예. 100%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군요. 뉘앙스는 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일단 대통령실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면은요. 예. 국회가 정한다면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국회가 정해야 되는데 여당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말씀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예, 말씀입니다. 예. 좀 드리면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정리가요? 예. 어떤 정리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진행자께서도 국회 음. 취지를 예, 오래 하셨고요. 예. 저도 이제 좀 오래 한 편인데 사실 국회에서 타협 못할 일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6개 상임위 말고 네. 양당 간의 질문과 관련된 의제를 좀 정리를 하고요. 아. 예. 직책에 맞게. 예. 그러니까 2010년대, 막 2000년대 이런 질문 말고요. 예. 직분에 맞게 운영위에 나간다. 그렇게 조율을 하면 가능도 할 것 같다. 네. 그 선에서 출석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원래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려다가 지금 연기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김현지 실장 때문이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저도 청취자이기도 하고요. 저도 국민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국회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예. 좀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리를 예. 좀 해달라. 저도 요청드립니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내년 국감도 있고 앞으로 3년 국감이 계속 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 앞으로 지금 거의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와야 한다. 네. 예,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4년 내내 그럴 것이냐? 예. 아닙니다. 털고 가야죠. 네. 그리고 사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 김현지 실장 개인에 관련된 제보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김현지가 누군데 안 남아 이런 국민들의 이런 그 의문점 있죠. 예.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을 내고 그분이 예.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요. 좀 좀 나와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하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와 더 뉴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